세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직장인들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상을 해소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며 취미생활은 혼자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구인 구직업체의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10명 중에 7명은 평소 즐겨하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절반은 취미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보다 혼자서 즐기고 있었으며 이는 미혼자들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모시토커 LA 다저스 출신의 박철호입니다. 직장인은 아니지만 저도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되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 94년도 LA에 있을 때 그때는 제 인생에 야구밖에 없었죠. 예를 들면 야구, 밥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온통 머릿속엔 야구 생각뿐이었어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야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아하던 야구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잃고 숨막히는 경쟁만 남은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그래서 제가 가졌던 취미는 동전 던지기였어요. 앞에다가 종이컵을 가져다 놓고 동전을 픽 던졌죠. 야구공과 달리 포크볼, 슬라이더 이런 것이 전혀 이렇게 먹히지 않는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관심. 하지만 혼자서 하는 건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언제나 3m 거리에서 던졌는데요. 10번 던져서 10번 다 들어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10번 던졌을 때 한 2번 들어간데 어떨 때 한 번도 안 들어가면 오늘 제공 완전 꽝인데 왜 이러지? 나 오늘 선발 등판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대부분 10번 던지면 5번 이상은 들어가게 마련인데 2번만 들어갔을 때는 듣고 있어야 돼요. 자, 계속 여러분 반가웠지만 안녕.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은 식사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음식은 최소 30번 이상 충분히 씹고 가능한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욕은 호르몬 분비에 따라 조절되는데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되며 음식을 천천히 잘게 씹어 먹을수록 잘 분비되기 때문에 식사가 15분 전에 끝나면 식욕 억제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잘 먹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천천히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그래? 이게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게 좋대지, 그지? 저도 옛날부터 좀 그런 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랩팅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나한테 그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 말 사실 안 들었어요. 나만큼 나 많이 못 먹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지금 딱 그걸 다 눈치를 채고 있었지. 정말 최고지. 옆에 계신 식신께서 계신데 저 솔직히 짜장면 그것을 20분 동안 먹으라 이게 드실 수 있겠어요? 20분이요? 20분이 아니야. 20분. 짜장면 면발 뭐 녹여 먹으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먹는 애들 중에서 좀 천천히 먹는 그런 타입이긴 한데 코스 요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먹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도 더 오래 먹고 많이 살기 위해서 천천히 드십시다. 방금도 안 뺏어 먹으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녹여 먹는 건 아니더라도 꼭꼭 씹어서 드셔야겠죠. 그죠? 똑같다. 공중목욕탕에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내려갑니다. 이를 어긴 경우 목욕탕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데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의 법적 연령 기준은 2003년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한 차례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서유. 저는 서울에서 장사하는 박 사장이고요. 우리 시장에도 공중목욕탕이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면 그 앞에서는 늘 실랑이가 벌어지죠. 어머니들은 얘 5살이에요 그러는데 목욕탕 사장님 어딜 봐서 5살이 한 7살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런데 정말 곤란하거든요. 심지어 목욕탕 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5살이라 그랬대. 7살 아니거든? 이렇게 교육시키는 걸 분명히 봐놓고도 정말 대답하기 곤란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냥 그 주인이 안 된다 하면 그 안 되는 거를 좀 참아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물론 가끔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아이만 혼자 들여보내면 씻겨서 보내는 그런 샤워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있다고 좋겠다 있으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울고불고 쉽게 협조를 물론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씻기세요. 네, 우리 편하지 하고 꼭 남 불편하게 하면은 정말 곤란하죠.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수석 대변인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받고 혹은 취재를 하고 판단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모든 검찰의 협력이 거의 동원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 그대로를 저는 받아들이고 이것은 동시에 검찰도 왜 검찰이 그렇게 엄청난 국민들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했는지 마찬가지로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주목을 하는데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나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나름대로의 근거나 판단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적어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같은 그 맥락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휘하에 있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조국 낙마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는 인사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어떤 제도나 권한 이런 것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은 더 크게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대한 방증이 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다시 재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이건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대표님?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증한 이런 과정을 확인할 때까지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국민은 또 시민은 먼저 행동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른바 조국 낙마 바탕에는 또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저지 의지가 만약에 깔려 있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수사팀장의 통화한 내역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흘러갔다고 대표님께서는 보시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불거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검찰 내부의 그 조사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신뢰성 있게 입증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날 통화와 관련된 사람은 조국 장관과 정겸신 교수 그리고 현장에 있어 그 전화를 받았던 그 3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이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수사 지휘 라인에서 누구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누구에게 공유했는지서부터 점검해 나가면 이게 어떻게 해서 특정 야당의 특정 정치인에게까지 제공이 됐는지 이걸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검찰이 그것도 뭐 확인 못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입장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뜻과 이 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취지의 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매우 원론적인 그 이야기로 들리고요. 네. 우리 국민은 그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국회 그 절차를 마땅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네네. 그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도 검찰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이 뒷받침될 때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말씀하신 날, 네. 만약에 정말로 검찰을 격려하면서 떡을 돌렸다면 네. 그건 역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네. 할 수 있는 문제를 떡을 돌려서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치 대응하듯이 네.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떡을 돌린 시점이 언제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지만 아무튼 맥락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약 300m 앞 60km 구간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더 있게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기에 향하는 내일의 에너지를, 기술을, 가능성을 이어갑니다. 오늘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나만의 여유와 스타일을 아는 당신을 위한 얼반 럭셔리 SUV 캐딜락 XT5 지금 최고의 조건으로 만나보세요. 9월 한 달간 프리미엄 트림 기준 선수금 0% 48개월 무이자 할부 18개월 치 441만원 주유비 지원까지. 저수영이 추천하는 캐딜락 XT5 그 외 다양한 혜택을 지금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승진하실 시간이에요. 렉스턴 스포츠칸과 함께 레저 마스터로 승진할 시간. 2020 렉스턴 스포츠칸 출시기념 선수금 제로 3.9% 금리 72개월 할부와 할부원금 1,000만 원 이상 시 50만 원 특별 지원까지. 살까 말까 할 때 사자. Life is open 9월 한 달간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하죠. 이용 리포터. 네, 밤사이 기온이 확 내려와서 중부 서해안과 전국 내륙 곳곳이 안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먼지까지 뒤섞여서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대기질이 좀 나쁘니까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은 서울이 현재 17.5도고요. 한낮에 서울 전주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정재민님이 방송 시간 바뀌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개편을 맞아서 7시 20분이 아니라 7시 5분부터 김준구의 시선 집중이 시작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자, 1,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8시 3부에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이미미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유난히 많이 밀리는 곳은 용인 서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고기터널 부근 3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를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진입하면서 흥덕 나들목부터 고기터널까지 8km가 많이 밀리고요.
여기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되도록 여기는 꼭 피하시고 서분단 이후로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까지 지치고요. 판교에서 반포까지도 지친데 여기 통과하는 데는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부산 쪽은 지금 서초 구간 3, 4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진입하는 차들부터 정체인데요. 양재까지 많이 어렵고 수원 부근도 다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탄천나들목에서 탄천 일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신재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운입니다. 흥국생명이 종신보험료를 다운시켰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한 번 더 다운. 부담스러운 보험료 기여시키는 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 가족사랑 착한 종신보험입니다.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송도 상가투자 이것만 따져보라. 센트럴파크를 품었는지, 인천대 입구역 앞인지, 송도 IBD 중심인지, 더샵 수요부터 상권까지 탁월한 송도 상가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 상업시설 1811-3633 포스코건설. 광명의 지식산업센터를 뛰어넘는 복합지식문화타워가 탄생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부터 볼링장 어린이 도서관까지 입점 예정인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단 하나의 복합지식문화타워 광명지타워. 9월 오픈. 1600-6413 롯데건설 두산건설. 교통이 예술이다. SRT와 1호선 추진 중인 KTX 지제역 앞자리. 생활이 예술이다. 가까운 이마트, 예정된 학교와 공원, 중심 상권. 당진은 더 예술이다. 더샵이 짓는 1999세대 대단지. 평택의 자부심이 될 지제역자,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9월 오픈 예정. 1522-0037 포스코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강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검찰청 앞에서 촛불이 켜진 다음 날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뻔한 문구의 짧은 나열로 윤 총장의 속내를 읽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더 긴 글을 읽어봤습니다. 검찰총장 취임사였는데요. 그때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 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 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도 안 된다. 특히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 그때의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 개시의 명분으로 삼은 고소고발이 정말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것이어서 특수부를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한 달 넘게 탈탈 털고 있는 건가요? 이 수사 착수 이유가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압수수색 때의 통화 사실이 흘러나가기에 특정 정파와의 결탁 때문이라는 의혹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압수수색팀이 장관 딸의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들춰보려는 게 사적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촛불이 켜진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 발끝을 내려보라고 국민이 길을 밝혀준 것입니다. 김종배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가을 개편을 맞아서 저희 시선 집중이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해결 난망의 범죄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도작가의 사건 수첩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추리 소설가인 도진기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 제가 모신 바가 있었는데요. 자, 별로 낯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카메라 시작했어요. 네. 누군가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일본 추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에 맞설 국내 유일의 추리 소설가다. 도진기 작가를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정말 심한 과찬이시고요. 뭐 그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추리 소설만이 일방적으로 수입이 되고 독자들 읽어보신다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뭐 맞서 싸우기보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추리 소설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네. 소년 탐정 김정은일이나 명탐정 코난은 어떤지는 제가 굳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 집 애들하고 어릴 때 좀 많이 봤던. 네, 저도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 말씀해 주실까요? 그 얼마 전에 고유정의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네네. 경찰이 고유정의 무명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네네. 그 일단 사건 됩니다. 잠깐 좀 정리를 할까요? 예. 올해 2019년 3월 2일 고유정하고 그 남편이 살던 청주 집에서 그날 아침에 오전에 아이가 코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근데 바로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고요.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사고사로 처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렇죠. 아이 아빠가 자다가 잠결에 자기 다리를 아이 배에 올려서 아이가 좀 압박당하고 실심당해서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2달 남짓 뒤에 고유정이 자신의 전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이후에 온갖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러자 이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자신의 의붓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결국 경찰은 고유정의 무명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그 핵심이요. 5월 17일자에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망 추정 시간이 오전 5시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그 고유정이 오전 5시에 남편이 자고 있는 틈에 몰래 가서 아이를 무언가를 눌러서 살해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인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구체적인 범죄 수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되는 이런 뭐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애둘러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그렇게 고유정의 어떤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게 전 남편 살해 수법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 사건 당일에 고유정 남편이 잠이 쑥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는데 이 사람 남편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어요. 고유정이 그 작년에 11월 2일에 이 수면 유도제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망 전날에 카레에 섞여서 아이는 남편한테 먹였거나 아니면 카레 라이스 아니면 그 전날 밤에 남편한테 탄산음료를 줬거든요. 거기에 섞여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사망 추정 시간이 새벽 5시쯤인데 고유정은 이때 자신이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5시 무렵에 고유정이 깨어있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휴대전화로 그걸 검색한 겁니다. 검색 기록이 남아있었대요. 고유정이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 아이의 사망 8일 전에 고유정이 인터넷으로 질식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합니다. 그
질식사 뉴스를 봤는데 그 내용이 그 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눈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베개로 눌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경찰이 지금 의혹을 두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죠. 예. 심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렇죠. 예. 네 번째, 이 수상한 정황이 의붓아들 사망 직후에 의도적으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의붓아들 장례식이 제주에서 거행됐어요. 네. 근데 고의정은 청주에 머물면서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하지 않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남편이 그 장례식을 마치고 청주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아이의 피가 묻은 매트리스, 이불 보하고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고의정은 김포 아파트로 가버리고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고의정은 평소에는 뭐 청소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해요. 예. 일단 마지막으로 이 의붓아들 사망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고의정 2번이나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현 남편에 대해서도 거짓말 탐지기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남편도 사실은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좀 고의정의 조사와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남편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잠버릇이 나빠서 배에 자기 발을 올려가지고 아이를 사망했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자다가 발을 올렸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 물어봤자 예 아니오라 답이 나와봤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의미가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사건 경위와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고의정 수법 그러니까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던 이제 근거가 되는 것들이 한번 쭉 정리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좀 본론일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로 기소가 된다. 그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좀 이 부분인데요. 언론 보도를 그때 이제 저도 봤던 게 이게 대부분이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돼서 유죄를 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그 분석 기사가 있었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 맞습니다. 예, 전부 정황 증거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죠. 통상적인 경우라면 살인 사건에서 이 정도 정황 증거밖에 없다면 소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사건에는 상당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수? 보통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다른 범인이 그러니까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렇죠. 그 시간 장소에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범행을 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고의정과 전 남편 외에 현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 둘 사람이 집이었는데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죠. 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던 거고. 흔적도 없었고 또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을 해서 아이 아빠가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남은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남편의 그 잠버릇에 따른 과실치사냐 아니면 고의정이 살해냐. 그렇죠. 두 가지. 둘 중 하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 아버지의 과실치사 가능성이 만약에 제거된다면 고의정이 범행적으로 굳혀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수 모검 결과에 비추어 봐서 아버지의 잠버릇 때문에 아이가 이런 전신 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당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만약에 과학적으로 밝혀진다면 가능성이 이제 남은 것은 고의정의 살인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상황에 놓고 만약에 한번 해봤는데 과학적으로 이런다고 해서 그 심한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게 증명만 된다면. 그렇죠.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상당한 의심을 둘 수 있겠죠. 그다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확률의 문제입니다. 어떤 확률? 그러니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오제이 심슨 사건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에요. 미국을 떠들썩했던. 슈퍼스타 오제이 심슨이 전처 니콜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무죄를 받았죠. 이때 검찰의 논리가 그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논리 중에 하나가 오제이 심슨이 평소에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 심정을 주죠. 폭행하다가 아내를 살해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호인이 반론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구타하는 남편 10,0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4명만이 아내를 살해한다. 이 확률을 어떻게 오제이 심슨을 살인범으로 보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서 확률이 나오는 겁니까? 예. 오,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론을 못했어요. 배심원들이 흔들렸죠. 확률 통계 문제에 있어서. 예. 하지만 이 변호인의 변론에는 큰 맹점이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심슨의 아내가 살해됐을 때 상습 부타자인 심슨이 범인일 확률이 얼마인가 라는 점에서 확률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 보면 타살 여성 중에 90%가 구타하는 남편한테 살해된다는 확률이 나옵니다. 야, 또 그렇게 바꾼 게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란전이에요. 이런 반론을 검찰이 못했고 오지 심슨은 결국 유죄를 받았죠. 아, 이 논리를 검찰이 반론 못했다고요? 예, 이게 베이제의 정리라고 18세기에 확립된 확률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 베이제 정리 원칙을 고의정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의보다도 사망 사건만 두고 본다면 순수 수학적으로 남편의 과실이냐 고의정의 살인이냐 5대5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고의정이 그 2달 뒤에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서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그럼 확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갑자기 이제 그 사건이 수학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거든요. 복잡한 계산은 여기서 최대한 쉽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가족 한 명 A를 살해했다고 치겠습니다. 실제로 살해했죠. 근데 그 2달 간격을 두고 다른 가족 B가 질식사 의문사 했다면 그 사람이 그 가족 B를 죽였을 가능성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림짐작으로는 90% 넘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86년 연수의 독살과 김선재 사건을 보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 동생, 주변인 등 5명을 독을 먹여서 살해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또 유명한 음영인 사건이거든요. 전 남편 2사람을 죽였고요. 아들, 딸도 사망했고 어머니, 오빠, 남동생도 실명을 시켜서 보험금을 당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듯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살해 의문사를 당한다면 우연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론에다가 이 의부다들 사망과 전 남편 살해를 관통하는 고의적인 범행 동기, 자신만의 가족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일관되고 있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황 증거들, 범행 수법의 유사성, 그다음에 수면제 부위, 검색어, 제3의 범인 존재 불가능성 등을 합해보면 고의적인 범인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벗어나서 그냥 통상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추정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만으로 그 유죄의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정황 증거를 같이 못해보면 그것까지 결합을 해서 이런 점들이 재판이 반영이 된다면 유죄 판결 약 1km, 80km 구간 중.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의붓 아들 살해 혐의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검찰 쪽에서 이제 어떤 논리를 펴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로 추가로 뭐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황 증거에다가 어떤 또 논리가 이제 결합이 되는 그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과학 수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과실치사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 오히려 고의정의 살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많은 언론이 그러니까 전망을 한 것처럼 그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다와는 도진기 작가님의 지금 어떤 전망이 좀 다릅니다.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뭐 여기서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수위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보험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오지 심슨 사건에서 그런 확률이 증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잼마님이 유튜브로 이제 의견 주셨는데 도진기 변호사님의 폭넓은 사건 판결과 흥미진진합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호평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잘하라는 이런 그 채찍의 말씀과 잘하고 계시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고요. 도진기 변호사님,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하는 도진기의 사건 수첩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방송이 된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진기 작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고의정 사건 참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이것도 국민적 관심사인 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진기 사건 수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도진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아주 야심찬 코너를 하나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이슈 주변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풍경들을 소개하는 비컨 뉴스, 이름하여 비컨 뉴스 코너인데요. 이 비컨 뉴스를 전해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좀 나와 계시는데요.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네, 첫날에 제가 칼 뻔했다는 첩보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지금 조금 했거든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짜장면 시키신 분.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잠깐만요. 이 목소리가 네. 이거 옛날에 광고에 나왔던 목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광고 CF. 그죠? 통신사 광고. 이거 그에서 나왔는데. 네, 맞아요.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토요일에 낮 11시쯤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네. 짜장면 시키신 분, 4호차 탑승. 이란 글과 함께 관광버스 차량 뒤편에 큼지막한 손글씨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쓰여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네. 11시쯤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SNS 인기 검색어가 됐어요. 오, 그래요? 이 차량이 네. 어디를 향하는 차량이었냐면 서울 서초동. 아, 촛불 집회. 네.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센스 짱 이렇게 발랄할 수가, 오늘 집회 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발랄하고 유쾌한 집회 해야 됩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보러 서초동 갑니다. 오늘 집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한호성을 질렀어요. 오. 그러면서 집회 장소에 좀 일찌감치 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제 주위의 분들도 집회 장소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야, 짜장면 시키신 분 이 차량 가는 거 보고 갈까? 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일찌감치 가서 자리 잡으신 그 정도 인기였어요? 예. 뭐 정말 화제였어요. 그리고 예. 오매불망 정말 짜장면 시키신 분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네. 드디어 오후 4시쯤에 김해 지역 대절버스 차량이 지나가고 짜장면 시키신 분 3호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회에 모이신 분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 영상 찾아보세요. 있어요. 이 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짤이 됐어요. 이 영상이 다시 SNS에 올라오니까 네티즌들이 다시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른 유머 또 한번 박장대소 하며 즐거워했는데, 루피아는 집회 말미칠 되니까 SNS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요, 아까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 짜장면 시키신 분의 원조죠. 개그맨 이창명을 검찰총장으로. 아, 맞아요. 이창명 씨였어요. 예, 맞아요. 이창명 씨를 검찰총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짜장면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 G.O.D의 어머니께 노래 개사했습니다. 총장님은 짜장님이 싫다고 하셨어. 그때는 부르셔야죠. 총장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총장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괜히 시켰어요.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글들 올라왔고, 그리고 재밌는 게 토요일 서초동 일대 중국집에 이 짜장면 하면 짜장면 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면 자꾸 먹게 돼요. 그 일대 서초동 일대 중국집에 짜장면 재료가 일찌감치 다 떨어져서 짜장면 완판. 짜장면 먹는 게 하루에 몇 닭이었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아침부터 하여튼 짜장면 땡기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참 그 눈에 띄는 현상이 어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새로운 풍경, 새로운 문화가 언제부턴가 좀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발랄하게 뭐 비장미 이런 거 또 나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집회 참여자들은 발랄하고 유쾌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지금 그 유튜브 사진을 좀 보셔야 돼요. 사진이요? 네. 사진 유튜브에 지금 사진이 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뜨고 있네. 예. 어떤 사진인데요? 사진 떴네요. 사진 떴는데. 저기 앞에 저 사진. 저 무슨 사진이에요? 저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저 사진 속 인물? 좀 눈이 나빠. 멀리 있어갖고 청청 패션. 유명한 청청 패션이에요. 조국 장관. 그러게 조국 장관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사진이 왜요? 이 사진은 어제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조국 장관을 몰래 도찰한 영상 속의 한 장면이에요. 저기 도찰 사진이라고요? 도찰한 거예요. 저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